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PD님은 그렇게 투쟁하는 사람으로 옮겨 탔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드라마 선배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요. 네. 그러니까 네가 드라마를 연출할 때는 너의 연출력이 그렇게 돋보이지 않았는데 그 MBC 프리덤이라든지 이런 그 파업 영상을 연출할 때 너의 연출력은 정말 돋보였다. MBC 프리덤이 말이죠. 네. 이 롱 테이크라고 하죠. 예, 롱 테이크. 예. 화면 컷이 원신 없이. 원컷. 예. 예. 그냥 한 컷으로 그냥 쭉 가는. 네. 저는 그거 보고 정말 놀라운 작품입니다. 이거 사실 제가 편집하기 귀찮아서 그냥 한 테이크로 원신 원컷. 그거 NG 없이 간 거예요, 그게? 요게 세 번째, 그러니까 딱 세 번 찍었습니다. 예. 첫 번째 리허설 한 번, 두 번째는 제가 엔진했고요. 예. 제가 중간에 잠깐 나오는데 제가 두 번째 엔진했고, 예. 세 번째 그냥 한 번에 오케이를 했었죠. 대단합니다. 근데 진짜. 당시에 이걸 찍으면 무조건 나는 공경에 처할 거라는 거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회사에서 되게 좋아할 줄 알았어요. 좋아한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MBC 프리덤이라는 걸 찍었었냐면, 네. 그때 조합원들의 이 파업을 하면은 왜, 그때 당시엔 특히나 해고자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네. 조합원들의 분노가 많고 그래서 다들 막 그 사장실에 가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출근 저지하고 막 몸싸움하고 막 다들 이러는 그게인데 당시 제가- 이제 김재철 사장 때였죠. 그렇죠. 네. 특히나 김재철 사장님은 이렇게 약간 비호감 이미지가 강해서 조합원들의 그 이 물리적 어떤 그 투지를 많이 끌어내게 하는 그런 그렇지.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어떤 분노를 즐거움으로 이렇게 한번 승화를 아이고. 시켜서 그러니까 분노를 즐거움으로 바꾸면 그래도 회사에서 좀 그런 어떤 이 연출 의도를 좀 읽어봐 주시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괘씸죄에 걸려가지고요. 감이 많이 떨어지시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냥 이게 더 낫지.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그건 더 못 참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속 좁은 사람들 특징이에요. 예. 네. 저 MBC 출입 카드가 끊기셨다면서요? 제 그 대기 발령 기간 동안 네. 그러니까 자택 대기 발령이라 그래서요. 다음 날 이제 회사에 제 그 두고 온 사무실에 두고 온 짐을 찾으러 갔더니 네. 이렇게 됐더니 미등록 카드라고 떠서 그래서 방문증을 끊고 방문증 21년째 다니고 있는 회사에 방문증 끊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와, 진짜 웃음은 안 나오시겠다, 진짜. 아니, 그 정도면 웃음 나오지. 웃음 나와? 21년 다녔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정말 좀 약간 그랬어요. 야, 얘네들이 막 가도 이게 보통 막 간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틀림없이. 맞습니다. 우리 김민식 PD님은 정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서늘한 간담회. 네네. 그거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낙곰수보다 더 재밌어요. MBC의 그 뒷담화를 다룬 그런 토크쇼인데, 이 MC를 우리 김민식 선배가 보셨는데 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내가 영국 가가지고 와이파이 안 되는데도 그걸 다 다운받아서 들었다니까. 아니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도 페이스북에서 예. 김 PD님이 그 얘기를 쓰셨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보면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서늘한 간담회를 했던 거는 이 낙곰수 짝퉁 방송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했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서늘한 간담회 최종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최종화는 이 싸움에서 이기고 나면 저희가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이용만 선배가 쾌유하시고 예. 그게 최종회가 됐으면 참 제가 좋겠습니다. 지난번 용마 만나러 가서 예. 우리 서늘한 간담회 곧 해야 되니까 예. 목소리 잘 가다듬고 있으라고 예. 예. 선배님 그때 제가 연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그러면 한번 저 모셔서 진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왜 여기서 자꾸 로비를 해? 진짜. 이분도 지금 힘드신데 자꾸. 근데 출입 카드 통제 받으신 게 언제예요? 그게 벌써 한 달 한달 넘었네요. 이제 되셨고요. 6월 14일인가. 정권 바뀐 다음이네요? 그렇죠. 그 MBC 내부 분위기는 아직 그러면 세상과는 조금 달리 가고 있습니까? MBC 내부 분위기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MBC 경영진은 네. 그 박근혜 정부 마지막 알박기 사장이 네네네네네. 선임이 된 이후에 딱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서 아. 그러니까 진지전에 나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자유한국당이 믿을 건 우리밖에 없다. 네. 우리가 여기서 최후의 마지노선이 되어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게 그렇죠. 있지 않을까. 예, 예. 생각보다 좀 다른 대응이네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한 선거 이후에 네. MBC도 꽤 많이 막 어쨌든 사람들도 겁먹고 이제 좀 뭔가 살 길을 찾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들의 판단은 마지막까지 한번
지켜보자는 그런 판단이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스스로 구제불능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선 당시에 네. 이를테면 이제 그때 국민의당에서 이렇게 그 뭐 제보 의혹 이 저기 네, 나중에 네, 조작으로 네. 밝혀진 그 네. 문준용 씨 취업 뭐 이런 그 그때 네. 다른 방송사에서는 보도를 안 했거든요. 네. KBS에서 한 번 하고 그러니까 SBS에서 한 번 하고 SBS가 제로고 KBS가 한 번. 예. 근데 MBC는 나흘 연속으로 매일 그걸 깝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아. 자기들은 너무 세게 이쪽으로 올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칩을 거둘 수가 없다는 걸 그렇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을 엎고 저희들이 판을 엎어드리는 거 말고는 네.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김장겸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내쫓고. 그럼 네. 저기는 이제 탄압받는 그렇죠. 피해자, 그렇죠. 언론 탄압의 피해자 돼가지고 맞습니다. 자유한국당 입당해서 맞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작년 말에 왜 이렇게 그 최순실 정국 때 네. 탄핵까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사실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하세요. 그때 사실은 촛불 시민들이 힘을 실어준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 촛불의 기세로 사실은 탄핵을 가야 된다는 어떤 그것에 국회에서 이것이 뒤집혀지도록 그걸 했었는데 네. 전 지금도 약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MBC 내부에서는 이게 권력 대 권력의 어떤 싸움으로 몰고 가서 자신들을 희생양 코스프레를 하거나 어떤 그런 그게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다시 한번 촛불 시민들이 조금 도와주시면 아유, 좋은 것 그래요. 같은데 뭐 하여튼 예. 예. 아니 근데 사실은 MBC가 잠잠할 때 이 불을 지핀 분이 바로 김민식 PD님입니다. 사실 다들 좀 조용히 있었는데 그냥 상암동 MBC 사옥을 쩌렁쩌렁 울리게 김장겸은 물러나라. 이 깨운 거야 이게. 물꼬를 튼 거고. 예. 이게 제가 그 1년 반 동안 MBC 뉴스를 근무를 하면서 계속 시청을 하다 보면 예. 그런 또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쌓여서 약간 좀 이런 예. 김장겸 사장님의 퇴진을 저는 하고 싶어요. 자, 이럴 때 사장님이 나가기를 원할 때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김장겸은 물러나라. 구조정실에서 MD 보면서 이건 고문이다라고 그렇죠. 느꼈다는 말씀에 제가 절감을 합니다 정말. 예. 방송사 역시 PD를 하셨으니까 저도 아시죠? MD를 해봤습니다. 예. MD를 해봐서 아는데 그 정말 역겨운 뉴스를 계속 봐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딴 정신을 파는 순간 큰일 나는 그 그렇죠, 직무유기라는 그렇죠. 거거든. 예. 뭐 소리를 줄이거나 채널을 돌리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MBC 자체에 전혀 변화가 없군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아. 야, 희한하네 그거는. 바뀌고 나서 이렇게 MBC 뉴스 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다들 그 MBC의 변화가 있는 점을 잘 모르시는 이유가 어차피 다들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차피 다들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문준용 그 뭐 의혹 보도 MBC에서 나흘 연속하고 그래도 네. 대선 판도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게 어차피 다들 안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이 상태로 계속 한 2년 3년 그러니까 김장겸 사장의 임기대로 그대로 다 가면은 네. MBC는 어쩌면 이 시청자나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게 아닐까. 뭐라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 구성원들은 우리 저 PD님을 따라서 목소리를 그래도 높이는 경우가 좀 이제는 좀 더 많이 생깁니까? 이게요.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드라마 연출을 할 때 배우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연기를 잘하는 배우하고 못하는 배우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요. 네. 연기를 잘하는 배우는 리액션을 잘해요. 못하는 친구들은 액션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뭘 할까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연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상대 배우의 연기를 보고 거기에 그때그때 적절한 리액션을 합니다. 자, 사람들은 다 제가 이것을 김장겸은 물러나라를 시작한 액션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실은. 그 전서부터 계속해서 몇 달 전서부터 MBC 내부에서 보도국 기자 성명이 나오고 그리고 기수별 성명이 나오고 부문별 성명이 나오고 저는 그 성명을 보다가 그 중에 어떤 한 그 보도국 기자들의 어떤 성명을 읽고 네. 야 이건 정말로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나는 그 성명을 내가 큰 소리를 내어서 다 읽고는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되니까 제목이 김장겸은 물러나라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성명을 큰 소리로 사내에서 한 번씩 리액션만 하신 그렇죠. 거예요? 리액션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시작해서 간 게 아니라 네. 원래 MBC 내부의 정서들은 지금 MBC 김장겸 사장 퇴진을 바라는 그 의견 이게 사내 설문조사를 했더니 95%거든요. 95%. 95%. 오. 그러니까 제가 해서 이게 아니라 원래 이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러하다는 걸 제가 알고 아. 그들에 대한 제가 리액션을 MBC에도 이제 굉장히 그 여러 성향의 사람들이 좀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뭐 시용 기자도 나중에 이제 들어오고 네. 그런 거에 대한 갈등은 지금 없습니까? 없을 수는 없겠죠. 네네. 있겠죠. 네. 근데 저는 항상 싸울 때 제가 하는 생각은 뭐냐면 너무 이 전선을 확대하면은 헷갈려요.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동안 이 저기 부역 이를테면 국장까지가 김장겸 체제로 봐야 되나 부장까지인가 이걸 하나하나 다 따지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싸울 때 딱 목표는 단순해야 한다. 아. 오로지 김장겸 김장겸. 머리만 치는 겁니다. 일단. 어허허. 예, 그 다음은 그런 지금 얘기하셨던 이런 경력 기자 나중에 파업 후에 입사한 네네네네. 이런 친구들은 저는 그 중에서도 좋은 자원들이 있을 아, 거라고 그럴 수 있겠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쫓겨나 있던 보도국에서 쫓겨나 있던 기자들이 돌아가면 그들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김장겸 편에 서서 보도하는 사람들이 뭐 우파의 전사들인 줄 알아?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요. 정답이에요. 저쪽으로 또 기울면 또 그렇죠. 그쪽으로 가실 분들이. 예. 예. 근데 그러기엔 넘어간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완벽하게. 네, 그렇죠. 모 기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모 아나운서도. 뭐 하나 그렇죠. 네. 몇몇 분들이 있어요. 네. 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지나가다 만나면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서로 인사하세요? 인사 못하지. 그 친구들은 눈치를 살피고요. 제가 일단 이제 입사 선배고 하니까 그리고 네네. 제가 이제 되게 힘들게 지내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웃으면서 제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친구들 볼 때마다 좀 안타깝고 좀 그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야, 출입증 좀 빌려줘라. 이렇게. 그런 건 안 해요. 그 친구들한테 절대 그런 거. 내가 아무리 그래도. 아니 혹시 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두 분이 이제 여성 직원인데 네. 한 분이 와서 이제 양치질을 하는데 물을 계속 틀어놓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B가 그랬는데 A가 와가지고 야, 그 물 좀 아껴 써라. 네. 이랬다가 이 A가 바로 물을 먹는. 예. 뻥 날아가서. 펑 날아가는. 예. 예. 요게 저기 인사 보복을 당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B가 저쪽 편이야. A와 B가 있는데 여러분 이니셜을 신경 쓰지 마시고 A와 B가 있는데 B가 양치질하다가 물을 계속 틀어놓으니까 A가 와가지고 야, 왜 이렇게 물을 이렇게 허투루 쓰냐? 라고 하니까 이 A가 인사 보복을 당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화입니까? 예, 약간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설마 그 정도 근데 그 정도로 유치해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다른 게 아니고 너는 저기 앵커가 돼서 그렇게까지 물을 낭비하고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네. 그냥 바로 이렇게 가서 울면서 누가 저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바로 그 기자가 이제 갑자기 비제작 부서로 보도 외 부문으로 이렇게 날아가고 그래요? 그런 게 이제 많이 있었죠. 지난 몇 년간. 야, 네. 진짜 다이나믹하다. 복귀하면은 네. 그 연출에 써먹을 소재가 너무 많아요. 특히 루저 코미디로 할 만한 거 너무 많아요. 와. 그 수준이야 지금 그 수준. 맞아요, 딱 그 맞아요. 수준인 예. 거야. 와. 그러니까 우리 김민식 PD님이 그 인사위원회 들어가서 아주 그냥 개작사를 낸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아니요, 근데 인사위원회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제가 그때 이제 인사위원회 들어가면서 페이스북 라이브로 제가 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제가 인사위원회를 페이스북 라이브로 하겠다. 근데 왜 제가 그걸 하겠다 생각했냐면 저는 들어가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이것은 절자 블랙 코미디가 한 편 나올 것이다. 네. 무조건. 그래서 나만 찍겠다. 네. 셀카 모드로 해서 나만 찍고 여러분들은 그냥 근데 내가 한데 들어가서 딱 이렇게 한 몇 분 안 지나서 정말 블랙 코미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한 게 그거였죠. 소명을 시작하라. 네. 그래서 소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잘못한 게 뭔데요? 그러니까 이제 김장겸을 물러나라라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사장님에 대해서 네, 네. 나가라고 해서 사장님의 업무를 방해한 그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 해서 사장님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이제 김장겸 사장님의 이 과오에 대해서 쫙 이렇게 읽어드렸더니 이분들이 다들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마치 이제 김민식 PD가 주주해서 MBC 뉴스를 보듯이 미러링이죠. 미러링. 제가 그동안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봐라. 그러니까 어떤 일방적인 주장을 듣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괴봐라.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 사장님의 거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그걸 하더니 지금 이 자리가
사장님의 그 잘못을 따지냐 당신의 잘못을 따지냐 내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 사장님 물러가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네. 소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저보고 한 3분 내외로 이렇게 제가 그걸 한 5시간 분량을 이렇게 준비해 갔거든요. 55쪽을 제가 이렇게 쌓아놓고 보란 듯이 이렇게 A4 예. 용지로 쌓아놓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피니버스터를 하신 거야. 한 피니버스터. 30분 정도 하니까 이제 남은 시간 3분 드릴 테니까 3분 안에 정리해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전 그렇게 불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장님을 나가라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 꼴배기 싫어. 딱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저는 그 임원분들이 되게 멘탈이 강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막 야지 모드로 이렇게 하면은 네. 그래 너 어차피 왜냐하면 사실은 시간을 끌면은 제가 피곤하지 않습니까? 네. 나는 떠들어야 되고 네. 나는 찢어야 되고 그분들은 듣고만 있으면 되니까. 네. 근데 이분들이 한 30분 듣더니 네. 갑자기 식사하러 가셔야겠다고 배가 고프다며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러더니 그냥 나가서 정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인사위가 그렇게 불발이 됐죠. 네. 제가 이제 두 번째 인사위를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첫 번째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하고 들어갔는데 중간에 끝났으니까 그때 기저귀도 차고 들어가셨다는 얘기 있는데. 자, 제가 요거를 이제 여기서 오늘 처음 밝히는데 네. 제가 기저귀를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마트에 가서 봤더니 그 저는 성인 그러니까 왜 우리 그 영화 베테랑에 보면은 네. 그 재벌들이 이렇게 막 그 회의하는데 아, 그 네네네네. 막 유아인 씨하고 막 이렇게 막 다들 네네네네. 기저귀를 차면서 들어가잖아요. 혹시라도 회장님 말씀 중에 중간에 화장실을 갈 수가 없으니까 예, 예. 좀 거기서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내가 필리버스터를 할 거면 기저귀를 차고 들어가야겠다. 제가 마트에 가서 기저귀를 이렇게 봤는데 성인용 기저귀가 예. 남자 기저귀가 요실금용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질금질금 흘리는 것에 대한 그거지. 예. 제가 거기서 몇 시간을 버티다가 쫙 쌌을 때 이거를 담아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오죽하면 마트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한 1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이렇게 그랬더니 얼마를 사? 그러니까 지금 어떤 용도로 지금 어떤 용도로 해서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내가 그 한 게 제가 이제 늘 생각해 저는 나름 그래도 제가 정치범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 임원실에 들어가서 그 대회의실에서 오줌 싸서 예. 이 잡범 취급을 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임원실 대회의실에서 오줌 싼 놈으로 제가 알려지기 싫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기저귀 얘기도 안 하고 비밀리에 제가 이렇게 비밀 병기로 너무 허탈했던 게 임원분들이 연세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인사회 시작하고 한 20분 되더니 화장실 가야 한다고 이분들이 다 일어나. 겨우 20분 만에 화장실 휴식 시간이 주어지는데 나는 나 그렇게 고민했는데. 나는 왜 그렇게 고민을 했을까? 이제 첫 번째 인사위가 그렇게 불발이 되고 나서 정회가 되고 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전략이 이미 드러나 버렸잖아요. 이게 나는 필리버스터 작전인데 분명히 다음에 또 인사위를 하자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럼 이분들이 작정을 했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좋아. 얘 몇 시간이고 읽으라 그래. 우리 끝까지 다 듣고 그러고 나서 딱 나 끝나면 바로 그냥 징계 매기면 돼. 이렇게 작정을 하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전략을 약간 바꿨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나와 계시는 이제 인사위원들한테 제가 김장겸 물러나라고 한 이유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라고. 이렇게 능력 없는 분들을 본부장, 보도본부장, 기획본부장, 경영본부장 뽑아놨으니까 김장겸 사장님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증인이고 증거지 않냐고. 그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셨다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이거 반응 어때요? 일단 그 네. 약간 멘붕이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지금 김민식 씨 지금 그게 제대로 소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좀 근데 저 혹시 누구세요?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네. 한 번도 저는 뵌 적이 없는데 실제로 모르는 제가 분이었습니까? 모르는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도대체 MBC가 어떻게 지난 몇 년간 어떻게 운영이 됐길래 이전에는 각 부문에서 가장 일을 잘하고 네. 가장 인품이 훌륭하고 이런 분들 제가 다 그래도 20년간 근무하면서 어디선가 봤던 분들인데 어디서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다 임원진에 올라와 계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한 것이 김장겸 사장님이 퇴진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역시나 또 많이들 괴로워하시더니 또 예. 막 어떤 분은 또 그러셨어요. 막 저보고 이제 제가 계속 이거를 끄니까 그래서 김민식 씨 그냥 그러면 이렇게 불러봐라. 당신이 생각하는 그 상식적인 그 소명 시간, 이 소명을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러니까 몇 시간을 우리가 주면은 당신이 그 몇 시간 내에 할래. 그래서 그때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카드를 나보고 내라는 건데 내가 내면은 덥석 받아버리면은 그러면 딱 그래, 알았어. 5시간 그럼 우리 5시간 들을 거야. 5시간 대신 5시간 안에 끝내야 돼.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약간 소심하게 24시간요 그랬어요. 거기서요? 24시간 연속으로 제가 소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게 당신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 MBC PD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상식을 얘기하셨는데 본부장님 입사 연도가 2015년이십니다. 2015년에 입사하셨어요, 이분이. 2015년이요? 2015 그 전에는 년에 MBC하고 무관한 분이었고. 옛날에 다니셨다가 예. 뭐 나가셨던 분인데 예. 중요한 거는 다른 회사를 계속 전전하다가 2015년에 특채로 입사했는데 입사하고 첫 보직이 국장이에요. 예, 2015. 그리고 MBC는 사실은 방송사기 때문에 네. 채용 과정이 항상 투명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어떤 경력직 되게 높은 분을 뽑아올 때는 헤드헌터들이 보통 이 배경 조사라든지 뭐 네네네. 이런 거 없고요. 인사부 면접 전혀 없고 그냥 이런 어떤 투명한 채용 과정 없이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MBC 입사하신 분이 저한테 상식을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사실이 아닙니다. 막 그래서 제가 아니 저를 납득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본부장님이 입사하신 과정이 어떻게 상식적인지 저한테 납득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왜 지금 김민식 씨가 그걸 얘기해야 되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 맞습니다. 본부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김장겸 사장님의 귀책 사유입니다. 그래서 1시간 반 만에 다시 정회가 됐죠. 이분들이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실 이 정도면 나 같으면 해고시키는 근데 해고 시키는 순간 무리수를 두는 거고 그 김장겸은 큰 타격을 입어요. 크게 되치기를 당하니까 아니 사실 진짜 지금 이 박근혜의 환경이라면 뭐 이런 인사위원회를 열어 그냥 날려버리지. 지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리수를 못 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사실 촛불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몇 달 동안 촛불 시민들이 언론 적폐라든지 MBC 정상화 이런 데 대한 목소리를 계속 내오셨고 그걸 보고 저는 내가 뭘 하더라도 회사에서 함부로 못하겠구나 하는 그게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인사위 위원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난 몇 년 동안 MBC 내부에서 해고가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2012년에 최승호, 박성재 이런 선배들을 해고를 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해고했다라고 백종문 전 본인이, 본부장이 예. 현재는 이제 부사장이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 그게 녹취록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정도의 녹취록이 나오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 분이 오히려 이번에 영전을 해서 부사장이 되셨고요. 그 백종문 부사장이 지금 현재 저의 징계 형량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자, 그리고 바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MBC의 세월호 보도에 대해서 반성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던 예능국 아주 어린 3년차 후배 PD 권성민 PD. 그렇죠. 예. 권성민 PD를 예능 PD의 일상을 그린 웹툰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난 몇 년간 MBC 내에서 해고가 너무 쉬웠어요. 저는 절대 쉽게 해고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할 거면은 나를 해고할 거면은 그 과정은 조금 더 어려울 것입니다. 힘들 것이고요. 저분들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단언컨대 해고 못합니다. 아니요, 오늘 방송 보시거나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소명 기회 없이, 얘는 그냥 인사위에 할 거 없이 그냥 해고해요. 이 맘마이스 방송 내용이 충분히 그거고, 법원 가면은 판사들이 보고, 이만하면은 해고를 하는 게 맞겠네라고, 본인이 다 인사위 과정을 다 털어놨잖아. 그래서 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올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칩을 거둘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을 없고 저희들이 판을 엎어드리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김장겸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내쫓고. 그럼 저기는 이제 탄압받는 그렇죠. 피해자. 그렇죠. 언론 탄압의 피해자 돼가지고 맞습니다. 자유한국당 입당해서 맞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작년 말에 왜 이렇게 최순실 전국 때
탄핵까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사실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그 하세요. 그때 사실은 촛불 시민들이 힘을 실어준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 촛불의 기세로 사실은 탄핵을 가야 된다는 어떤 그것에 국회에서 이것이 뒤집혀지도록 그걸 했었는데 네. 전 지금도 약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MBC 내부에서는 이게 권력 대 권력의 어떤 싸움으로 몰고 가서 자신들을 희생양 코스프레를 하거나 어떤 그런 그게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다시 한번 촛불 시민들이 조금 도와주셔야 될 것 그래요. 같은데 뭐 하여튼 예. 예. 아니 근데 사실은 MBC가 잠잠할 때 이 불을 지핀 분이 바로 김민식 PD님입니다. 사실 다들 좀 조용히 있었는데 그냥 상암동 MBC 사옥을 쩌렁쩌렁 울리게 김장겸은 물러나라. 이 깨운 거야 이게. 물꼬를 튼 거고. 예. 이게 제가 그 1년 반 동안 MBC 뉴스를 근무를 하면서 계속 시청을 하다 보면 예. 그런 또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쌓여서 약간 좀 이런 예. 김장겸 사장님의 퇴진을 저는 하고 싶어요. 자, 이럴 때 사장님이 나가기를 원할 때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김장겸은 물러.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PD님은 그렇게 투쟁하는 사람으로 옮겨 탔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드라마 선배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요. 네. 그러니까 네가 드라마를 연출할 때는 너의 연출력이 그렇게 돋보이지 않았는데 그 MBC 프리덤이라든지 이런 그 파업 영상을 연출할 때 너의 연출력은 정말 돋보였다. MBC 프리덤이 말이죠. 예. 이 롱 테이크라고 예, 하죠. 예, 롱 테이크. 예. 화면 커팅이 원신 없이. 원컷.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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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 컷으로 그냥 쭉 가는. 네. 저는 그거 보고 정말 놀라운 작품입니다. 이거 사실 제가 편집하기 귀찮아서 그냥 한 테이크로 근데 원신 선생님 그거 원컷. NG 없이 간 거예요, 그게? 요게 세 번째, 그러니까 딱 세 번 찍었습니다. 예, 예. 첫 번째 리허설 한 번, 두 번째는 제가 엔진했고요. 예. 제가 중간에 잠깐 나오는데 제가 두 번째 엔진했고, 예. 세 번째 그냥 한 번에 오케이를 했었죠. 대단합니다. 근데 진짜. 당시에 이걸 찍으면 무조건 나는 공경에 처할 거라는 거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회사에서 되게 좋아할 줄 알았어요. 좋아한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MBC 프리덤이라는 걸 찍었었냐면, 네. 그때 조합원들의 이 파업을 하면은 왜, 그때 당시엔 특히나 해고자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네. 조합원들의 분노가 많고 그래서 다들 막 그 사장실에 가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출근 저지하고 막 몸싸움하고 막 다들 이러는 그게인데 당시 제가 이제 김재철 사장 때였죠. 그렇죠. 네. 특히나 김재철 사장님은 이렇게 약간 비호감 이미지가 강해서 네. 조합원들의 그 이 물리적 어떤 그 투지를 많이 끌어내게 하는 그런 그렇지.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어떤 분노를 즐거움으로 이렇게 한번 승화를 아이고. 시켜서 그러니까 분노를 즐거움으로 바꾸면 그래도 회사에서 좀 그런 어떤 이 연출 의도를 좀 읽어봐 주시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괘씸죄에 걸려가지고요. 감이 많이 떨어지시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냥 이게 더 낫지.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그건 더 못 참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속 좁은 사람들 특징이에요. 예. 네. 저 MBC 출입 카드가 끊기셨다면서요? 제 그 대기 발령 기간 동안 네. 그러니까 자택 대기 발령이라 그래서요. 다음 날 이제 회사에 저희 그 두고 온 사무실에 두고 온 짐을 찾으러 갔더니 네. 이렇게 됐더니 미등록 카드라고 떠서 그래서 방문증을 끊고 방문증 21년째 다니고 있는 회사에 방문증 끊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와, 진짜 웃음은 안 나오시겠다, 진짜. 그 상황이면. 아니 그 정도면 웃음 나오지. 웃음 21년 다녔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정말 좀 약간 그랬어요. 야, 얘네들이 막 가도 이거 보통 막 간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틀림없이. 맞습니다. 우리 김민식 PD님은 정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서늘한 간담회. 네네. 그거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낙곰수보다 더 재밌어요. MBC의 그 뒷담화를 다룬 그런 토크쇼인데, 이 MC를 우리 김민식 선배가 보셨는데, 네. 너무 재밌었어요. 내가 영국 가가지고 와이파이 안 되는데도 그걸 다 다운받아서 들었다니까. 아니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도 페이스북에서 예. 김 PD님이 그 얘기를 쓰셨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보면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서늘한 간담회를 했던 거는 이 낙곰수 짝퉁 방송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했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서늘한 간담회 최종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최종화는 예. 이 싸움에서 이기고 나면 저희가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이용만 선배가 쾌유하시고 예. 그게 최종회가 됐으면 참 제가 좋겠습니다. 지난번 용마 만나러 가서 예. 우리 서늘한 간담회 곧 해야 되니까 예. 목소리 잘 가다듬고 있으라고. 예. 예. 선배님 그때 제가 연출하면 안 되겠습니다.
꼭 그러면 한번 저 모셔서 진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왜 여기서 자꾸 로비를 해? 진짜. 이분도 지금 힘드신데 자꾸. 근데 출입카드 통제 받으신 게 언제예요? 그게 벌써 한 달 한달 넘었네요. 이제 되셨고요. 6월 14일인가. 정권 바뀐 다음이네요? 그렇죠. 그 MBC 내부 분위기는 아직 그러면 세상과는 조금 달리 가고 있습니까? MBC 내부 분위기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MBC 경영진은 네. 예, 그 박근혜 정부 마지막 알박기 사장이 네네네네네. 선임된 이후에 딱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서 아. 그러니까 진지전에 나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자유한국당이 믿을 건 우리밖에 없다. 네. 우리가 여기서 최후의 마지노선이 되어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게 있지 그렇죠. 않을까. 예, 예. 예. 오, 생각보다 좀 다른 대응이네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한 선거 이후에 네. MBC도 꽤 많이 막 어쨌든 사람들도 겁먹고 이제 좀 뭔가 살 길을 찾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들의 판단은 마지막까지 한번 지켜보자는 그런 판단이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스스로 구제불능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선 당시에 네. 이를테면 이제 그때 국민의당에서 이렇게 그 뭐 제보 의혹 이 저기 그때 예, 나중에 예, 조작으로 예. 밝혀진 예. 그 문준용 씨 취업 뭐 이런 그 그때 네. 다른 방송사에서는 보도를 안 했거든요. 네. KBS에서 한 번 하고 그러니까 SBS에서 한 번 하고 SBS가 제로고 제로고 KBS가 KBS에서 한 번. 예. 근데 MBC는 나흘 연속으로 매일 그걸 깝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아. 자기들은 너무 세게 구조정실에서 MD 보면서 이건 고문이다라고 그렇죠. 느꼈다는 말씀에 제가 절감을 합니다 정말. 예. 방송사 역시 PD를 저도 하셨으니까 MD를 해봤습니다. 예. MD를 해봐서 아는데 그 정말 역겨운 뉴스를 계속 봐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딴 정신을 파는 순간 큰일 나는 그 그렇죠, 직무유기라는 그렇죠. 거거든. 예. 뭐 소리를 줄이거나 채널을 돌리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MBC 자체에 전혀 변화가 없군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야, 희한하네 그거는. 바뀌고 나서 이렇게 MBC 뉴스 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다들 그 MBC의 변화가 있는 점을 잘 모르시는 이유가 어차피 다들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차피 다들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문준용 그 뭐 의혹보도 MBC에서 나흘 연속하고 그래도 네. 대선 판도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게 어차피 다들 안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이 상태로 계속 한 2년 3년 그러니까 김장겸 사장의 임기대로 그대로 다 가면은 네. MBC는 어쩌면 이 시청자나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게 아닐까. 뭐라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 구성원들은 우리 저 PD님을 따라서 목소리를 그래도 높이는 경우가 좀 이제는 좀 더 많이 생깁니까? 이게요.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드라마 연출을 할 때 배우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연기를 잘하는 배우하고 못하는 배우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요. 네. 연기를 잘하는 배우는 리액션을 잘해요. 못하는 친구들은 액션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뭘 할까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연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상대 배우의 연기를 보고 거기에 그때그때 적절한 리액션을 합니다. 자, 사람들은 다 제가